네,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8월 24일 금양 홈쇼핑 라이브 방송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면역력 좋아지는 방법, 대사와 면역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릴 예정인데요. 자, 그러면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그 방송 중간에 클래식 브라우니 깜짝 세일이 있을 테니까 기대해 주시고요. 지금부터 방송 시작할게요. 네. 오늘 면역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 이런 주제를 택하게 된 이유가 있을까요? 뭐 이제 그냥 이제 약간 좀 시기적절하지 않나 이런 생각으로 하게 됐는데 별다른 그 외에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예. 네, 뭐 많은 도움이 되실 수 있지 않을까 여러 가지로 이런 생각이 들어서 주제를 정하게 됐고요. 오늘은 면역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다음 방송에서는 지난번에 이제 건강 식단의 종류와 장단점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 말았는데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면역력이란 무엇인가요? 면역. 타중세포로 이루어진 생물체가 있으면 이제 이 세포가 이제 외부에 침입이 있는 거에 대해서 방어를 해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박테리아라든지 바이러스라든지 아니면 심지어 이런 기생충 같은 것도 방어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방어할 수 있는 그 기전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럼 면역력이 좋으면 외부에, 그러니까 자기 몸하고 이제 상관없는 외부 침입자들 잘 막아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까요? 예, 그렇죠. 오늘 면역력이 좋으면 그러면 그 외부 존재에 대한 구분을 잘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어요. 면역력이라는 게 외부 존재의 구분은 뭐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죠? 맞습니다. 이게 이제 요런 이제 자신이 아닌 다른 이제 생물체가 들어왔다면 그거를 이제 먼저 구분하는 게 첫 번째 일이겠죠. 네. 예, 그래서 이제 이 자신하고 비자신을 구분하기 위해서 대표적으로 이제 화학적 표식을 봐요. 겉에 있는. 그래서 그런 이제 그걸 이제 보는 관장하는 이런 수용체 같은 게 있거든요. 네. 그런 것들로 판단을 합니다. 예. 화학적 표식을 보고 이게 외부 물체인지 외부 물질인지 아니면 아닌지 공격을 해서 쫓아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를 구분한다. 그렇군요. 그러면 면역의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뭐 그냥 면역력이라고 하면 그냥 되게 뭉뚱그려져서 들리는데 뭐 백혈구 아니면 뭐 이런 것들도 면역 반응을 하는 그런 종류라고 보면 될까요? 예, 그렇죠. 면역력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이제 그 두 가지로 분류가 되는데 이제 선천적 면역하고 후천적 면역으로 분류가 되는데 선천적 면역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들어오면 이것이 먼저 반응을 하거든요. 반응을 해서 약간 숫자로 몰아붙이는, 그래서 반응을 해가지고 이제 염증 반응을 일으키고, 그러니까 그에 따른 염증 반응을 일으키는데 이렇게 신호를 보내거든요. 이제 여기에 뭐가 있으니까, 뭔가 이상한 게 있으니까 싸워라, 이런 신호를 보내요. 이런 신호가 바로 시토킨이거든요. 시토카인? 시토카인이라고 하기도 하고 시토킨 뭐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이래가지고 뭐 히스타민, 뭐 프로스타글란딘 뭐 이런 것들이 시토킨 중에 하나, 대표적인 시토킨 중에 하나죠. 병력을 소집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냥 육탄전을 벌이는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염증 반응이 일어나죠. 히스타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약간 혈관을 확장시키고 이제 그리고 이제 통증을 약간 유발하는 그런 효과도 있죠. 그렇군요. 이런 경우가 선천 면역. 그럼 뭐 그렇죠. 백혈구 같은 경우나 이런 경우가 이제 선천 면역이 그렇죠. 백혈구가 대부분 뭐 대식세포라든지 뭐 단핵포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선천 면역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럼 선천 면역이 있으면 후천 면역이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후천 면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선천 면역의 한 일 중에 하나가 이제 후천 면역에 이제 후천 면역이 딱 해서 싸울 수 있도록 이제 도와주는 역할도 하나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대표적으로 이제 이런 화학적 표식을 이제 딱 뽑아가지고
이거를 이제 무마할 수 있게 후천 면역한테 이제 갖다 줘요. 갖다 줘가지고 얘 뭐가 들어왔으니까 조사해 달라. 그러면 얘들이 약간 이제 조사를 끝내고 이제 그에 맞는 특수한 화학 물질들을 갖고 와가지고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약간 선천적 면역은 양으로 승부했다면 이건 질로 승부를 보는 거죠. 효율적으로. 그러니까 이것만 딱 공격할 수 있게. 그래서 딱 무마를 시켜버리는 거죠. 그런 효과로. 선천적인 부분에 면역이 있고 후천적인 면역이 있고, 선천적인 면역 같은 경우에 이제 외부 세포를 양적으로 이 안에 있는 세포들이 이제 몰아내서 제거를 한다면, 이제 후천 면역 같은 경우에는 정확하게 판단을 내려가지고 그것들을 공격을 한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아무래도 좀 더 느리죠. 예, 반응이 더 정확하게 이제 판단을 그렇죠. 해야 되기 때문에. 예. 왜냐면 항체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백신이 작용하는 원리 중에 하나가 이렇게 후천 면역이 아니었으면 못했거든요. 후천 면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실 다세포라면 다중 이제 세포로 이루어진 생명체라면 이제 전부 다 이제 선천 면역을 가지고 있지만 근데 이제 턱뼈만 있는 척추동물만이 이렇게 후천 면역을 가지고 있거든요. 턱뼈가 있는 척추동물만 그 후천 면역을 갖고 있는 이유가 있을까요? 그냥 진화를 한 거죠, 그렇게. 그만큼 진화가 돼서 예, 면역에 더 이제 복잡계가 더 생겼다. 예, 그렇죠.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네요. 백신 얘기가 언뜻 나왔는데, 백신하고 후천 면역은 어떤 상관관계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백신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좀 약화되거나 아니면 죽은 그런 병균들이라든지 바이러스들을 이렇게 집어넣어가지고 이제 미리 몸한테 노출시켜가지고 항체를 만들어서 이제 기억을 하게 하는 거죠. 후천 면역이 이제 그것들을 기억할 수 있게 메모리 T셀이 딱 한다. 기억을 하고. 그렇죠. 그러면 그 건강한 면역이란 어떤 걸까요? 면역. 그러니까 뭐 면역 반응이 너무 많이 늘어나도 좋은 건 아니죠? 문제가 뭐냐면 이제 아까 후천적 면역 쪽에서 이제 T 세포들이 활성화가 된 거죠. T 세포 중에서도 T1이라든지 뭐 T17 이런 것들이 좀 활성화가 돼가지고 항상 염증 반응이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을 조절해 줄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조절을 잘 못하는 거죠. 적절히 외부 침입자가 있을 경우에 적절히 공격을 하고, 그 외부에 어떤 침입자가 없거나 그럴 때는 괜히 과활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잘 유지가 돼야 하는데 너무 그냥 면역 반응이 많이 일어나도 문제라는 거. 그 예전에 스페인 독감이라고 있었잖아요. 네. 그때 이제 바이러스 때문에 죽지는 않았어요. 바이러스 때문에 죽은 게 아니라 그 스페인 독감 때는 이제 바이러스에 과합 반응을 해가 죽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것이 바로 시토킨 스톰이라고 하거든요. 시토킨 과반응이라는 건 너무나 많이 면역 반응을 많이 해가지고 공격을 하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막 다 이거 벼룩 잡으려고 다 태워먹는 거죠. 몸이 그러니까 몸의 기관까지 망가지게 되는 그렇죠. 거. 기관들이 그래서 다 이제 괴사를 하게 되고 그런 거죠. 그런 이유가 있을까요? 그 특별히 많이 이렇게 공격을 하게 된 이유가 면역계가 건강하지 않아서 그 당시 사람들이.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그런 거를 이제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은, 그런 반응을 내기 높은 사람들은 평소에도 면역계가 이런 쪽으로 조절이 되지 않고 한쪽만 이렇게 T 세포 중에서도 T1하고 T17이 이렇게 과활성이 돼 있으면 좀 그럴 확률이 높죠. T1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그 T 세포는 무엇인가요? 그러니까 이제 그 후천 면역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대표적으로 T 세포하고 B 세포로 나뉘는데요. 이제 이 세포들이 결국에는 항체를 만들어내고 싸우는 그리고 이제 딱 적지적소에 공격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면역계 중에서 후천 면역 중에서도 이제 조금 이런 과활성화되는 부분이 있고 조절하는 부분이 있고 이제 항염 효과를 하는 부분인데, 제가 말하는 아까 그 T 세포 중에 일부가 과활성화 반응을 일으킨다. 면역계에서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너무 과활성화되는 것도 문제가 된다. 그게 자가 면역 질환이 그런 경우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아까 말했듯이 이제 자가 면역 같은 경우에는 자신하고 비자신을 구분하는 게 아주 중요한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밖에서 외부에서 침입한 것이 박테리아인지 바이러스인지 이런 걸 구분하는 것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자신하고 뭐가 자신이 아닌지를 구분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자가 면역 같은 경우에는 구분을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몸을 공격을 하는 거죠. 예. 그래서 더 문제인 거죠. 예. 그렇군요. 그러면 자가 면역 질환 대표적인 게 뭐가 있을까요? 좀 말이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가 면역 질환 하면은 네, 많이들 갖고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토피도 자가 면역의 일종이라고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좀 심각한 거는 루퍼스가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생각보다 이제 아토피가 한창 많잖아요. 그러니까 네. 생각보다 꽤 있는 거죠, 자가 면역 증상이. 그러면 오늘 대사 면역의 상관관계라고 했을 때, 그렇죠. 예. 그러면 대사는 무엇일까요? 대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간단하게 말하자면 우리가 이제 어떤 외부로서 양분이라든지 공기라든지 이런 거 받아들이잖아요. 받아들이고 나면 이것들을 몸에서 처리하고 배출할 건 배출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런 일련의 과정들을 전부 다 대사작용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숨을 쉬어서 이제 어떻게 하면 이제 어떻게 에너지를 만드는가, 산소를 써가지고 뭐 양분을 써서 어떻게 이제 뭐 ATP로 전환을 하는가, 이런 것도 대사일 수도 있고. 그러면 이 대사랑 면역이 어떤 상관관계를 갖고 있는 건가요? 근데 네. 제가 이제 하기 전에 이제 네. 말해야 될 건, 여기서 이제 물론 그것도 다 대사지만 네. 이제 보통 대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에너지 대사로 말을 할게요. 네.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떻게 영양분을 받아들이고 그걸 어떻게 할당을 하는지가 대사잖아요. 네. 그게 에너지 대사거든요. 네. 그래서 에너지 대사에만 극한을 해가지고 말을 하자면, 예전부터 좀 문제가 있었는데 칼로리가 좀 적었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뭐 사람이 항상 아주 옛날에 뭐 그러니까 옛날에 이제 그러니까 옛날에 말하면 이제 원시 시대 때, 네. 그러니까 왜냐면 면역 체제가 아까 말했듯이 이런 척추 동물이 뼈가 생긴 시절부터 내려왔던 거라서, 그때를 생각해 보면 이제 항상 이제 막 주변에 막 이런 뭐 생선들이 편의점에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칼로리를 이제 섭취할 수 있는 것들이 제한적이었잖아요. 네네. 예, 그렇기 때문에 면역계를 택하느냐 아니면 이제 에너지를 이제 잘 대사하는 걸 택하느냐, 이 둘 중 하나였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어디다 할당을 하느냐. 먹은 칼로리를 예, 어디다가 그 양분을 에너지를 쓸 거냐. 예, 그렇죠. 네. 양분을 이제 신진대사에 쓸 거냐 아니면 면역계에 쓸 거냐, 이렇게 나뉘는 거죠. 네. 근데 그걸 조절해주는 역할을 바로 지방이 하는 거예요. 지방이. 예, 지방 세포가 바로 그걸 조절해주는 거예요. 그렇군요. 예. 그러면 그 지방 세포가 이것들을 잘 조절해서 이쪽 면역으로 가냐, 힘을 대사 쪽으로 가냐를 조절하는데, 만약에 이 지방 세포 자체가 약간 문제가 생길 경우에 면역 쪽으로 과활성화될 수도 있고, 뭐 예를 들면 뭐 좀 문제가 균형을 잃을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사실은 지방도 많은 호르몬들을 분비하거든요. 대표적으로 렙틴하고 그리고 아데포넥틴 이런 것들이 있겠죠. 이제 렙틴 같은 경우에는 배고픔 신호라고 알고 있는데, 이것이 이제 지방 할당에도, 그러니까 대사 할당에도, 에너지 할당에도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렙틴이 좀 많아지면 네. 이제 면역계가 좀 활성화가 되고 이제 그쪽으로 에너지가 다 쏠리는 거죠. 그런 역할을 했어요. 왜냐면 이제 렙틴이 좀 이제 많으면 지방이 많다는 거니까. 네. 그만큼 이제 에너지가 많다. 그러니까 지방이 좀 많으니까 좀 면역계 할당이 되겠다, 이런 식으로 진화가 된 거죠. 예. 그러면 면역계가 그렇게 돼서 에너지가 많이 할당될 경우에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예를 들면 뭐 면역계와 관련된 T1 세포라든지 또 다른 뭐 T 세포 종류들 대부분 포도당 쓰는 걸 좋아하는 걸로 알고 있고, 또 백혈구 같은 경우에도 포도당 대사하는 걸 되게 좋아하잖아요. 예,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면역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무래도 이런 당대사, 특히 이런 염증 반응을 일으키는
이런 백혈구 종류들이 당대사를 진짜 좋아하거든요. 네네. 예. 그 아까 말했던 T세포 중에서도 그렇게 면역계를 약간 염증 반응을 일으키는 그런 T세포들 같은 경우에도 당대사를 좋아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방을 못 태우고 당대사만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러면서 당대사 하게 되면서 면역계는 더 많이 활성화되게 될 것이고, 그러면 그 면역계가 많이 활성화되게 되면 어떻게 보면 염증 반응이 계속 일어나는 상황이겠네요. 그렇게 될 수 있겠네요. 그러면 예, 그렇죠. 그래서 염증 반응이 좀 계속 항시 일어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죠. 예. 이게 그냥 단순히 면역 반응이 많이 있으면 더 외부 적을 잘 몰아낼 것 같은데 꼭 그런 건 아니다. 그러지 않죠. 네. 예. 면역력 좋아지는 방법 뭐가 있을까요? 면역력을 이제 직접적으로 뭐가 왔네. 축하합니다. 오늘은 브라우니 네이버 스토어에서 브라우니를 구매하시면 이제 오늘 특별 세일을 하게 돼서 4,200원짜리 브라우니를 3,360원에 판매하겠습니다. 그러면 면역력 좋아지는 방법 그냥 이렇게 쉽게 딱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뭐 예를 들면 생활 습관 그리고 먹는 거 이렇게 좀 구분을 해서 얘기하면 좋을 것 같은데 면역력 좋아지는 방법. 좋아지는 방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는데